자, 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7강입니다. 7강. 이까지 오는 것도 사실 힘들죠.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맛보기 강의 몇 개 보고 끝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물론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오는 거겠지만 만약에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으로 이걸 보고 있다는 분들은 되게 대단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계속 임해준다면 사실 언론고시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래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래 준비한다고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원래 근데 공부는 원래 그렇거든요. 공부라는 건 원래 짧고 굵게 끝내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이제 장기 레이스가 있긴 해요. 뭐 입시라든지 아니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그런데 사실 언론고시는 제가 첫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시가 아니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뭐 삼성의 GSAT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차 뭐 HMAT 이런 것들 공부 오래 안 하거든요. 사실 뭐 공기업들 뭐 한전이다 뭐 NCS 이런 것들 공부 오래 안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국정원 시험 볼 때 국정원은 NIH라고 해요. 뭐 내셔널 인텔리전스 애티튜드 테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저 한 달로 공부 안 한 것 같거든요. 한 달로 안 했어요. 약간 IQ 테스트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란 거 원래 그래. 공부라는 거는 정말로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가 준비하는 언론고시라는 시험은 제가 이제 고시란 말 잘 안 쓰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쓸게요. 오래 준비하는 시험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대한민국 시사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뭐 경제도 있죠. 뭐 경제 있고 뭐 경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뭐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당장 3.1절 기념사만 해도 물론 이제 한일 관계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1년 뒤에는 또 다른 3.1절 기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면 이때 3.1절 기념사 때 내가 논란이 있어서 공부를 했고 시사 이슈에 대해서 내가 풀다이밍을 해서 뭔가 알았어. 근데 그거는 1년 지나면 6개월 지나면 별 쓸모가 없어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저출산 그죠? 학교 출산율이 0.78명이 나왔다. 근데 이게 또 지금은 또 반짝 이슈가 되고 있지만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3, 4개월 지나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막 생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고시라는 건 그때 딱 그 순간 내가 빠르게 짧고 굵게 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때 집중해서 딱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잡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로 베이스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요. 제로 베이스가 아닌 학생들은 사실 3개월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론고시 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오래 하겠다. 원래 공부란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란 건 빨리 끝내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 이제 필기 시험 좀 길게 말씀드렸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1교시부터 시작해 종합교양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국어, 영어, 한자 시험까지 뭐 요즘 보고 있는 적성검사, 인적성검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결국 핵심은 논술과 작문이다. 논자까지 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면접 대망의 면접이죠 사실. 자 다른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입사할 때도 물론 면접을 보는데 사실 그때는 면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땐 사실 어느 정도 내정돼 있을 확률도 높고 또 필기시험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특히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9급 공무원이다 8급 7급 공무원이다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5급도 마찬가지죠. 5급도 2차 붙으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차 면접은 약간 물론 면접이 뭐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의 없고요. 거의 그냥 2차 필기시험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다른 어떤 시험들이나 어떤 입사 시험들이나 이럴 때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약간 면접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너가 되게 서류나 필기에서 유능한 애인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래도 너가 혹시나 치명적인 하자나 결함이 없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게 원래 면접인데 그래서 원래 면접은 약간 요식행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면접에서의 여러분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냥 도찐개찐 그냥 50보 100보 도토리 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면접에서 뭔가 당락을 변별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기업들이 원래 보통은. 그런데 언론고시는 달라요. 자 언론고시는 자 반대로 언론사 입사 시험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언론고시에서는 사실 면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그만뒀어. 삼성전자가 뭐 털끝 하나라도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만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뭐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의 부품이 될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매뉴얼이 다 있고 시스템이 다 있고 여러분 그 매뉴얼과 시스템에 맞게 그냥 돌아가는 하나의 부품, 그 이상 그 이하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부품 하나가 빠진다고 새로운 부품을 채워 넣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도 뭐냐면 어차피 그 나물의 그 밥이고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인데 뭐 A라는 사람이 하느냐 B라는 사람이 하냐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을 하고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 부품에 따라 부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데 조금 못난 톱니바퀴면 어떻고 조금 잘난 톱니바퀴면 어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품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론고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좀 다르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 되게 유명해진 MBC의 기자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자의 네임을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자 같은 경우는 최근엔 특히나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 매체 파워가 중요합니다. 매체 파워가 중요하겠지만 뭐 조선일보의 어떤 기자다, 뭐 중앙일보의 어떤 기자다, 동아일보의 어떤 기자다, 한겨레 신문의 어떤 기자다.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자 그 자체의 네임밸류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특히나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기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매체력이 낮을수록 기자의 그 자체의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자체 그 사람들의 캐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자는 사실 부품처럼 돌아가는 구조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자 한 명에 따라서, 기자 한 명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 언론사의 퍼포먼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왜냐면 기자가 만약에 정말 대박 특종을 터뜨렸어요. 그죠? 만약에 정말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박 특종을 터뜨렸으면 사실 그거는 언론사가 뭘 한 건 아니죠. 뭐 부품처럼 일을 한 건 아니죠. 사실 그거는 기자 하나 그냥 완전 사고로 쳐버린 거죠. 완전 대박을 쳐버린 거죠. 그냥 그런 것처럼 기자 하나에 따라서 언론사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일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일보에서 예를 들면 세계일보가 뭐 약간 종합일간지의 약간 끝자락이죠. 끝자락인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을 먼저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세계일보의 그거 자체는 낮지만, 그 매체력 자체는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좀 낮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세계일보도 그렇게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권이 그때 왔다 갔다 했고 결국에는 그 정윤회 문건 파동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국정농단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 갔거든요. 그게 다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 세월호 7시간도 연결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계일보에서 먼저 그런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매체력이 높다고 해서 좋은 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특종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세계일보는 사실 종합일간지 10대 일간지 약간 끝자락에 있는 언론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가 박근혜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그만큼 그 기자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부품이 아니다, 여러분. 기자는 부품이 아니에요. 기자는 그 자체의 네임밸류가 되게 중요하고, 기자 그 자체 한 명 한 명의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서류 붙고 필기를 붙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공무원 시험들은 그냥 나 필기 붙었어? 끝난 거죠. 사실은 면접에서 떨어질 생각 잘 안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기 합격을 했으면 거의 물론 7급이든 9급이든 5급이든 면접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근데 필기 합격을 하면 나는 최종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왜냐면 거의 떨어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언론고시는 이 면접에서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언론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메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기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정권의 명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보도를 하고 말고의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 사람, 그러면 아무나 뽑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자 입장,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아니죠. 이 기자 한 명의 영향력이 우리 언론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그 직원인데 거기서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어떠한 털끝 하나라도 영향을 못 끼친다고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은 뭐니까? 부품이니까. 근데 기자들은 뭐라고요? 부품이 아니라고요. 기자들은 부품이 아니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보통 준비를 하다 보면은 면접은 이제 좀 제일 끝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류나 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류도 못 넘었고 필기도 못 넘었는데 무슨 면접이냐라고 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면접을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 면접서재라는 걸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제일 등한시하는 게 면접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다른 학원들이나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면접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제가 직접 면접 코칭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면접 코칭이 사실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학생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등한시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떻게 필기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다음 주에 보러 오래. 큰일 났다. 나 그래도 면접 뭔가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면접 스터디라는 걸 만들어요. 면접 스터디라는 걸 만들고 면접 스터디에서 이제 그런 뭐 아랑 카페든 어디든 해가지고 학생들끼리 이제 모읍니다.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중앙일보 면접 스터디 구합니다. 뭐 JTBC 면접 스터디 구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요. 필기 합격자들끼리. 그래서 본인들끼리 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면 약간 좀 코칭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 몇 번 한 번 한다고 해서 면접 스터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형성될 것 같으면 다 붙어요. 이렇게 추풍강처럼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면접은 평소에 준비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면접은 여러분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좀 약간 이 원리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서류 따로 필기 따로 면접 따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류 필기 성적이 면접으로 갑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준비라는 과정에서 결국 언론고시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언론사 입사 시험의 과정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서류나 필기나 면접이나 연속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서류를 준비할 때부터도 사실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도 그죠? 논작을 쓸 때부터도 그죠? 어느 정도 우리가 면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면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면접이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학생들이 이 면접이라는 산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왜? 서류 따로 필기 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딱 오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면접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실력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있었고 3.1절 기념사가 사실 이번에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전대미문의 3.1절 기념사라고 해요. 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일본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관계지향적으로 협력지향적으로 그런 3.1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세요 라고 딱 질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할 겁니까? 순간적으로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국민대 역사적 감수성을 좀 너무 무시하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답변이 뻔한 거예요. 그냥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면접 스터디 몇 번 한다고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여러분은 사실 면접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면접을 오라고 해. 그러면은 면접 관련된 이제 예상 질문을 쫙 뽑습니다. 뭐 1번, 2번, 뭐 3번. 그래서 답변을 쫙 준비해요. 이렇게 만들어. 답변 하나, 둘, 셋 만들어서 이걸 달달달 외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불합격입니다. 놀랬죠? 다들 이렇게 하니까. 면접 질문 예상 질문 리스트를 쫙 뽑고 답변을 쫙 적고 그 답변을 나는 달달달 외웠어. 보통 그렇게 면접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면접은 물론 요즘 AI 면접이다 뭐다 뭐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뽑죠. 자, 사람이 뽑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면접은 사람이 뽑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관과의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소통과 대화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답변을 외우고 나가요? 그러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원래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을 때 근데 그 상대방 평가를 받겠죠. 물론 우리도 평가를 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 만나러 갈 때 무슨 답변을 준비하고 외워서 가지 않듯이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소통과 대화를 하러 가는 곳입니다. 면접은. 근데 학생들이 면접은 응변대회가 아니라 잘 말씀드리거든요. 응변되면 그렇게 해도 돼. 그죠? 왜냐면 내가 나와서 응변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면접은 응변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면접이라는 예의나 형식, 격식은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예의나 형식과 격식을 갖춘 대화의 장소예요. 대화의 장이고 토론의 장이에요. 면접이라는 곳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달달달 난 지원 동기 이렇게 해야지 내 성격 장단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두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준비한 답변 안에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정말로 생뚱맞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비가 안 되죠. 그러면 갑자기 머리에 블랙아웃이 오는 거예요. 백지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백지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준비한다고 해서 만약에 설령 준비한 답변이 나왔어요. 설령 내가 준비한 질문이 나와서 그 답변을 쫙 했어요. 줄줄줄 했어요. 근데 그 면접관은 근데 쟤는 뭔가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기억이 한 개도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뭔가 왜냐면 이렇게 되면 보통 필연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냐면 나는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말하고 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소통과 대화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냥 띠용하는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약간 쟤는 뭔가 무슨 말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임팩트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 평소 실력 자체가 좋아야 돼요. 내가 평소 실력 자체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면접이라는 건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 내가 평소에 갈고 닦아왔던 그 실력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류든 필기든 면접이든 이거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여러분의 면접은 항상 유념해 두고 계속 연속선상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시사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만약에 정말 면접장에 나왔으면 3일절 기념사가, 예를 들면 3일절 기념사에 대해 평가를 해봐라, 이런 게 면접장에서 질문으로 나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한번 말도 해보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좀 지우고 말씀드릴 건데, 기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기자라는 거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자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언론고시생들은 우리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자여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론고시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언젠가 우리가 넘어야 될 큰 면접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평소에 준비하는 거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어쨌든 관계형성을 할 겁니다. 관계형성을 하고 어쨌든 밖에 가서 사회생활 할 거잖아요. 뭐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면 기자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왜 언론사들이 면접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면접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헤라드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장 실무평가 이런 거 봤어요. 실무평가, 현장 실무평가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스크 면접.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장님들이 면접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등등 많은 게 뭐 임원 면접, 그죠? 임원 면접도 있고, 사법 뭐 심지어 PT 면접도 있고, 뭐 토론 면접도 있고, 뭐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람을 거의 그냥 MBC, 작년에 제가 이제 MBC를 간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MBC는 작년에 5차 면접 봤어요. 사람을 5번을 부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그대로 다 뽀록 나는 겁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그죠? 여러분이 무슨 면접에서 그 매의 눈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5번을 불러가지고 정말 탈탈탈 털어버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다 뻐럭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면접 스터디 한 방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조망받고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여야 된다고요? 기자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면접 코칭을 저한테 많이 받지만 저도 평소에 학생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들이 뭐 MZ 세대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한대요. 그죠? 뭐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100명 중에 4명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토론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술자리에 가서 다른 시덥잖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여러분 기자가 되고 싶잖아.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쨌든 여러분의 말 표현을 빌리자면 수험생활이고 고시생활이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을 만날 때도 사실 그 술자리에서 내가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아무도 안 해. 근데 평소에는 그냥 깔깔깔거리고 놀고 떠들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그게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언론고시를 빨리 붙을 수 있었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 사실 다른 이야기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덥잖은 스몰 토크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시사 이슈에 대한 토론을 맨날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었죠. 근데 저는 좋아하는 친구들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야, 이러한 사회, 우리 지금 사회 현상에 이런 게 있는데 너는 어떻게 바라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죠? 같으면 같은 대로 그 논의를 더 발전시켜보고 성장시켜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평소에,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였다고요? 저는 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저는 면접 스터디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실 면접 스터디에 면자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방에 붙어버렸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그냥 면접 준비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면접이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단순히 면접만 대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면접도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현장 실물 평가를 제가 봤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주제어를 주고 그 주제어에 걸맞는 취재거리를 찾아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그 루포 기사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제가 사실 소름 돋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현장 루포 평가를 본다, 현장 실물 평가를 본다 했을 때 되게 막막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뭐가 나올 것 같냐, 주제어로 뭐가 나올 것 같냐. 근데 제가 딱 3개 던졌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사실 용산이나, 그죠? 용산이나 서울역은 그냥, 아니면 광화문 이런 곳은 약간 너무 좀 클리셰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나올 건데, 얘네들은 사실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약간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번에 뭐가 나오겠다 했는데 제가 명동이 나올 거라 했어요. 명동이 나올 거다. 정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명동이라는 걸 떠올리셨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있죠?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우업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우업을 제 코너스톤 프로젝트도 그렇고, 아니면 평소에라도 제가 그 채널을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팔로우 해달라는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 명동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떠오를 수 있어요. 정말로. 왜 그럴까요? 지금 명동이 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자, 3월달부터 뭘 하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PCR 검사를 면제해 주거든요.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럼 뭐가 몰려옵니까? 유커들이 몰려오겠죠. 그 전에 명동의 거리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거를 지금 아마 언론사 쪽에서도 지금 기획 취재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당연히 그거를 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소름 돋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많이 갔거든요. 한 4명 정도 갔어요. 현장 실물 평가를 너무 많이 가서. 근데 각자 이제 주제를 하나 잡고 쓰는 거지. 명동을 잡고 쓰는 학생도 있고, 명동으로 바로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용산에 갈 학생도 있고, 서울로 가는 학생도 있고, 강화문에 가는 학생도 있는데, 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명동이라는 주제가 나올 거니까 명동을 한번 미리 가보라고 했어요. 자, 이게 공부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우연찮게라도 명동을 지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시사 이슈에 대한 팔로우업이 잘 돼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이 기재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명동을 하면 분위기를 살피는 거예요, 가가지고. 명동을 가보니까 이상하게 백인들이 많이 보이네? 원래는 여기 중국인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백인들이 좀 많이 보이네? 히잡을 쓴 여성들이 많이 보이네? 말을 걸었는데 일본인이네? 명동의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구나. 이거를 평소에 알아야 된다고, 평소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기재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평소에 그냥 면접 준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라고요. 면접은 내가 면접 스터디 몇 번 해가지고 어떻게 대비할 건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가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관찰도 하고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여야 된다? 기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평소에 술자리에서 저처럼, 야, 저출산, 지금 학계 출산율이 0.78명인데 이거 원인이 뭘 것 같아? 라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우리 언론고시 준비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0.78명에 대해 여러분 난상 토론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출산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준비하기가 되게 쉬운 시험이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냥 저는 사실 제가 3개월도 안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저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자였던 거예요. 그냥. 네. 그 시사 이슈에 밝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 기자 시키면 잘할 거예요, 아마. 예. 되게 빠삭하시잖아요. 그냥 라디오 다 듣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 난 기자 되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이 택시 기사들한테 많이 물어요. 요즘 좀 어떠냐. 실제로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게, 이 학생이 명동을 간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 학생이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딱 택시 타자마자 바로 택시 기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요즘 명동의 분위기가 어떠냐. 예.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택시기사님들은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다? 기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택시기사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시사 이슈에도 밝아야 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며,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지, 어떻게 팔로우업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하는 거다, 면접은. 절대로 면접 스터디 몇 번 한다고 해서 형성된 실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이 뇌를 별로 안 써요, 뇌를. 예. 계속 뇌를 쓰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뇌가 많이 쓰이면 약간 뇌 가보하고 온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가 그런 고민과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내가 지끈지끈 아픈 그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 머리가 아플만 하거든요. 0.78명. 이 원인이 뭘까? 한번 스스로 한번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접 대비인 거예요. 그게 면접 대비이자 논작 대비이자 서류 대비이자 언론고시 전반 전체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생활 그 자체가 제발 기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이랑 밥 먹을 때도 예를 들면 시사 이슈에 대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랑도 물론 내 진로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냥 시사 이슈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불체포 특권으로 저렇게 풀려났어. 불체포 특권으로 이번에 부결이 됐네. 근데 이번에 이탈표가 많이 나왔대. 엄마는 이거 어떻게 바라봐? 이게 기자라고, 이게 기자. 예. 엄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아빠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민주당에서 실제로 반란이 많이 일어난 걸까? 그죠? 그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그 자체에 어떻게 생각해? 아니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면접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면접 질문이잖아. 예. 엄마가 뭐라 답을 해. 아, 그치. 아빠가 뭐라 답을 해. 그치. 그게 면접이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일상생활 그 자체가 면접이 된다니까요. 국회의원은 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걸까? 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야지, 그거를. 예. 왜 만들었지? 그럼 지금도 과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유효한 정책일까? 유효한 제도일까? 왜 저런 걸 둔 거지?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대. 아, 그게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워낙 국회의원들 탄압 많이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좀 지켜줘야겠다. 그래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니까 좀 지켜줘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구나.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악용되고 남용되는, 오남용되는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 불체포 특권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라고 저렇게 나를 세우고 비판하고 있구나. 그죠?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물러나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사직성의 각오로 당대표직을 물러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오히려 국면 전환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구속만은 면해서 어쨌든 구속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구속만은 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싸우더라도 당대표로서 싸우는 게 나을까? 정치적 유불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게 공부라고요. 그게 일상생활 그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기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면접은 평소에 준비하는 거지 따로 시간 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래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스스로 말하는 시간을 많이 안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해가지고 면접 코칭을 제가 일주일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뭐 시사 관련된 질문도 드리겠지만 인성 면접 좀 많이 드리겠죠. 그런 질문도 드리고 답변하고 그럼 답변 준 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내용을 다시 만들어 드리고, 그죠? 그런 식으로 면접 코칭 진행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시고, 사실 저를 찾아올 이유는 없고 평소에 하면 되거든요. 저는 면접서 안 들었고 면접서도 안 했어요. 근데 한 방에 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기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사 이슈에 대해서 문외한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안 하고 무슨 기자가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생활 그 자체가 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오늘 면접과 관련된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2강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을 마무리하고 다음 8강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